MBTI의 4가지 지표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챕터 3. T와 F는 어떻게 다를까? 김토닥. 이 영상 전체를 관통할 메시지, 궁극적으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고형은 공감 능력이 없고 감수성이 부족하다. 감정형은 상황에 상관없이 과하게 감정적이다. 이 두 문장 모두 틀렸다는 말이다. 가끔 T와 F의 차이를 재미로 소비하는 걸 넘어서 상대방을 감정 과잉 또는 차가운 기계 심장 등으로 여기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어 안타까웠다. T와 F의 차이는 차갑고 따뜻하고의 차이가 아니다. 의사를 표현할 때 문을 여는 방식이 다른 것이고 각자가 바라는 응원과 지지의 형태가 다른 것이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상대방을 아낄 뿐이다. T 지표를 가진 사람도 아름다운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어떤 부분에선 F 지표를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예민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감수성을 관장하는 것은 T와 F의 차이라기보단 N과 S의 차이가 더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전에 올렸던 INTJ, INTP, ENTP, ENTJ 등의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T 지표를 가진 사람들의 심장은 결코 차갑지 않다. 특히 INTJ는 주기능이 내향 직관인 사람들로 감수성이 정말 풍부한 사람들이다. 이제 사고형과 감정형, 각각의 특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사고형은 진실을 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된 것을 배격하고 이론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객관적 데이터에 집중한다. 어떠한 정보를 무조건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것이 정말 참인지 회의하며 진실 여부를 따지고 싶어 한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둔다. 상대방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일시적으로 심적 고통을 줄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실질적으로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선된다. 사고형은 과업 완수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을 해내는 데 있어 걸리적거릴 수 있는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분위기나 관계에 무심해 보일 수 있다. 또한 과업을 이뤄냈다는 것에 대한 인정을 받길 원한다. 임무를 완성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된다면 다소 날카로운 피드백이나 비판을 기꺼이 수용한다.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토론 주제에서 크게 불편감을 느끼지 않고 평정을 유지할 수 있다.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남들도 그러할 것이라 생각해 타인에게 피드백을 줄 때도 비평이 앞서는 경우가 있어 의도치 않게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원한을 사기도 한다. 호불호가 명확한 편이다. 후술하겠지만 감정형은 좋다와 싫다 사이에 더 많은 단계를 가진다. 그러나 사고형은 좋다 그리고 싫다라는 타일의 경계가 명확한 편이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좋은 것이란 곧 옳은 것이고 옳은 것의 반대는 그른 것이 되기 때문이다. 살짝 옳다, 조금은 옳다 이런 표현은 모호하지 않은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다. 감정형에게 중요한 것은 둥근 것이다. 특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편안한 기류가 오가는 것을 추구한다. 자신과 다른 의견 앞에서도 그것이 자신의 중대한 가치를 거스르지 않는다면 일정 부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것에 진정으로 동의해서라기보단 불필요한 대립각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끝까지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보다는 적당한 타협점이나 절충안을 마련하고 싶어 한다. 감정의 요소가 가장 두드러지는 유형은 외향 감정이 주기능인 ENFJ와 ESFJ, 내향 감정이 주기능인 INFP와 ISFP인데 특히 외향 감정을 자주 사용하는 ENFJ와 ESFJ의 경우 감정의 특성을 외부로 더 표출하게 된다. 이들은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과의 조화로움을 추구하며 타인의 욕구에 대해 예민하게 촉각을 곤두세우며 자신이 속한 조직에 굉장히 충실하다. 때론 자신의 욕구보다도 타인의 만족을 위해 노력하며 나누는 것, 베푸는 것, 복지나 환경 등에 관심이 많을 수 있다. 또한 직관이 더해진 NF그룹의 경우에도 관계지향적인 면모를 아주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들은 관계 속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곤 한다. 관계에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는 작은 신호까지 세밀하게 느끼고 에너지를 많이 쓴다. 그러다 보니 대인관계에서 상처를 받는 일이 잦을 수 있다. 사고형을 대하는 팁. 왜? 라고 물어보자. 나의 기분을 다소 상하게 할 수 있는 말이나 표현에 내가 얼마나 상심했는지를 드러내는 것보다 왜? 라고 물어보는 것은 큰 도움이 된다. 사고형의 말에 대해 감정적인 동요를 보이는 것은 오히려 그들을 당황시켜 상황을 더욱 나쁘게 만들 수도 있다. 왜 그렇게 말했는지, 어떤 부분이 그런 판단을 하게 만들었는지 물어보고 그게 사실이라면 인정하고 동의할 수 없다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된다. 내가 인정할 수 없는 비판이나 비평 때문에 사서 상처를 받을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표현적인 방법에 대한 개선은 사실 여부를 판단한 뒤에 이루어져도 늦지 않다. 아, 그렇게 생각했구나. 알겠어. 하지만 난 그런 표현을 들으면 좀 상처야. 다음부턴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이 과정은 당연히 쉽지 않다. 나에게 소중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말 한마디는 때론 나를 땅끝까지 추락시키는 충격을 주기도 하니까. 하지만 나에게 감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듯 상대방에게는 사고 또한 그만큼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걸 생각하면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그 길을 따라가 보자. 그런데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상대방이 나를 어떤 식으로 깎아내리든 무조건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허우적대란 소리는 아니다.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이해해줄 생각이 전혀 없다면 사고형, 감정형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인격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감정형을 대하는 팁. 선 도킹 후 솔루션. 배를 부둣가에 대고 닻을 내려 고정하는 것. 두 개의 우주선에 위치와 방향을 맞춰 연결하는 것을 도킹이라고 한다. 감정형의 사람과 부드럽게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관계가 하나의 통로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단계를 먼저 거치는 것이다. 그 단계는 굳이 길거나 장황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우리가 연결돼 있고 네가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줄 정도에 얹을 정도면 충분하다. 나 오늘 회사에서 중요한 파일을 잃어버려서 혼났어. 라는 말에 대해서 백업을 왜 안 해놨어? 라는 말이 가장 먼저 하고 싶더라도 혼나서 속상하겠다. 나 앞으로 중요한 파일은 백업해놓는 게 좋겠다. 혹시 이런 프로그램을 써보는 건 어때? 이런 식으로 관계의 연결고리 안에서 해결책을 얘기해보자. 이렇게 정성스럽게 말했는데도 지금 백업 얘기가 나와? 내가 혼나서 속상한 거에 공감해주면 안 돼? 내가 사무실에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알아?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단순히 감정형의 문제라기보다 무조건 자신의 기분에 동조해주길 바라는 이기주의자에 불과하다. 사고형을 대하는 방법에서 말했듯 일방적인 희생은 건강하지 않다. 스스로의 자존감을 해쳐가면서까지 불건강한 사람에게 나를 맞추려 애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건강한 관계를 맺는다는 건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이 나의 그것과는 조금 다르더라도 그것이 도출되는 동기와 과정 혹은 말과 행동 안에 놓여있는 마음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다. 표면의 질감이 달라도 우리는 함께할 수 있다. Slightly growing within me, like a thunder breaks a tree. Oh my, makes me crazy. My body aches and my mind's lazy.